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1.5배속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5배속으로 한번 듣고 그 다음 책을 읽고 다시 1.5배속으로 들으니까 3번 반복이 돼서 요 경매에 대한 강의는 제가 흡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래된 빌라로 한번 한 바퀴 돌려보자 하는 마음에 강화도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게 됐습니다. 강화도 예. 빌라. 근데 제가 정말 그 암울했던 거는 주위의 부동산을 다 가봤더니 거기 왜 가냐. 여기 썩은 빌라다. 여기 자체가 이제 총 현금 비용이 1,318만 원. 그래서 저는 1,4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돈이 남았어요. 다음 물건은 이제 동두천 아파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왜 동두천 한 번 했으니까 그쪽을? 여기는 이제 아파트 투자하기에는 요즘은 상승장이어서 100%를 넘게 받잖아요. 제가 여기를 메리트로 느낀 건 건축물 대장상에는 아파트인데 다세대로 나와 있네? 이거 보고 패스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처음에 이 생각이 네네. 강했고요. 물건이 4개 나오면서 1개라도 받겠지 네. 하면서 4개를 어떻게 받게 된 거고 4개 받자마자 낙찰 사진 행크 카페에 올리고 명도방에 입성하면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명도를 네. 한 개도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렇죠. 다 풀어갔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 보면 정말 암울하게 찍어놨어요. 보면 대명갈비가 이제 앞을 막고 있고 이런 작은 곳에 그 펜스가 쳐져 있고 약국도 있고 정말 너저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장 가서 봤더니 2016년 9월에 지어진 신축 빌라인 거예요. 2016년식이면 신축입니다. 네, 건축물 대장상에는 또 아파트로 돼 있어서 여기는 내가 낙찰을 받든 다음 뭐 매도를 하든 전세자가 와도 괜찮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들어간 거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정말 많아요. 이것저것 많은데 학교도 근처에 다 있고 상패동이 이쪽에 있는데 그 상패동이 앞으로 이제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요 아직은 이제 여기 써있진 않는데 동두천 재생병원이 차로 1,500병상이고 차로 7분 거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받았어도 매도가 안 되면 병원에 내가 영업을 해서 간호사 기숙사로 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도 동두천 중앙역까지 9분 정도 걸려요. 들은 강의가 이제 많지는 않고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역세권, 학교, 그리고 주위에 뭐가 개발되는지 그렇죠.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개발 호재는 그러면 임장하기 전에 아신 거예요? 가서 알게 되신 거예요? 임장하면서도 알게 됐고 일단은 GTX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에 많이들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입찰할 때 학교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부동산 임장을 가면서 이제 암울했던 게 부동산마다 여기 보시면 상업지구예요. 상업지구에 있는 그것도 나홀로 아파트고 건축물 대장상만 아파트지 여긴 다세대다 해서 뭐 하려고 그리고 여기는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거기 10군데 돌았고 제가 나중에 뭐 매도나 전세할 때는 30군데 내놓긴 했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팔릴 거라고? 전세자가 줄을 이어가지고 명도 끝나자마자 다음날 계약했어요. 항상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상업단지에서도 주거가 있는 게 어쩌면 이제 20, 30대들한테는 편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희 이제 전세 맞춘 사람들이 다 신혼부부세요. 이게 지금 방이 몇 개죠?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러니까 사실 뭐 건축물 대장하고 허용 용도에서 위법 건축물만 아니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가깝게 있고 오히려 상업지역에 보면은 사실 다른 분들은 주변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허름한 물건이 있는 가운데 새 집이 있으면 대부분 여기로 또 임대 수요가 다 몰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거를 뭐 매매를 원활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장에 갔을 때는 그런 물건 뭐 이거 애매한 거야 지을 때도 애매하고 사실 그래서 경매가 나왔겠지만 임대가보다 매매 가격이 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낙찰 가격보다 임대 가격이 훨씬 높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4개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그 여기 이제 4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률을 안 써 있더라고요. 여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억 7,100만 원이 감정가였는데 1억 모자른 1억.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9,999만 9,999원으로 58%로 낙찰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도 총 들어간 비용은 2,398만 원. 이제 뭐 명도도 이제 순조롭게 됐고 이제 명도방 도움 받아서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3천 전세 시세가 1억 2천 3천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그쪽에 네네. 근데 제가 1억에 받아 버렸으니 이제 플러스 피가 3천이 생겼는데 4개를 한꺼번에 해서 1억 2천이 생긴 거예요. 1억 2천.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송 사무장님의 셀프 소송기도 이제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법무사님한테 처음에 전화를 드렸을 때 좋은 대출 조건이 있었는데 법무사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네네. 다른데 패스하다가 법무 비용이 이제 조금 비싼데 대출 조건이 좋은데 있어서 맞춰보려다 보니까 안 빼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알아서 인도 명령 할 테니 빼줘라. 그래서 셀프 소송기 옆에다 놓고서 이제 4개를 인도 명령을 혼자 다 하면서 법무비 할인을 이제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것만 해도 이제 40만 원이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명도를 잘 풀어갔고요. 관리비 정산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돼 있었는데 공용만 저희가 낼 수 있으니까 또 이제 행복재테크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경매세대 명의변경 신청에서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힌트를 얻어서 풀어간 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서 셀프 소송기 놓고서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요. 여기서 지금 대출을 80% 받으셨거든요. 네네. 그죠? 대출 받고 지금 전세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세로 났어요. 반전세 전세로. 네네. 그때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원래 선 대출 있으면 좀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 대출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들어오시면 갚겠다. 그날 바로 잔금 치르면서 갚겠다 해서 다 오케이가 됐고요. 그날 처음 잔금 치르면서 그 받은 돈으로 나머지 LH 하고 싶은 분들은 2주 안에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LH 거 갚고 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가서 어. 다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법인반을 들어서 법인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심 많고 걱정 많고 불안 많고 그래서 남편 명의로 4개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네. 이렇게 낯선 물건이 등장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를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캐플린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강화 물건, 지금 동두천 물건 임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 가격보다. 근데 임대 가격이 낙찰가보다 훨씬 좀 유리한 얘기입니다. 이런 물건은 그래도 내가 전략을 잘 짜서 하게 되면 대출이 안 되더라도 아까 부동산에서 이 일정 조건을 해서 이런 투자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 정도 땅 낙찰 받으실 때쯤 어떤 공부하고 계셨었어요? 토지 초급반을 듣게 됐어요. 이제 내가 기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모든 건물은 땅 위에서 존재하잖아.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토지 초급반을 듣고 대한민국 땅 따먹기를 들어 이제 읽어서 일치해서, 네. 이제 책을 보면서 지분이라는 세계가 또 하나 있네. 그러면서 이제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월세 백반 듣고 동두천 거를 바로 받게 됐어요. 네네. 근데 월세 백반 들으면서도 부동산 경매 기술 보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엑시트가 이렇게 나왔죠. 책을 나오면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너무 각박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월 1일에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갑자기 몰랐어, 뭔지.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한 번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제가 많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월세 백반 듣고 이제 책도 읽고 이겨내면서 그 와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강의 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인생 물건 있다. 근데 이제 동두천이 저한테 또 힘이 돼준 것 같아요. 예, 내 건의 인생 물건을 만나면서 투자 그 금이 또 생기게 되고. 예. 캐플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강제 집행을 하면서 그것도 그냥 누구의 조력 없이 혼자서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스트레스가 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지금 그 다음 과정 이어가신 게 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경매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멘탈 관리가 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많이 건강해졌어요. 아, 그래요? 많이 건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물건 하나 더 또 매입하게 된 사례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거형이 아니네요. 그죠? 여기 자체를 제가 투자한 이유는 향동에서 홀로 복층이고 제가 분양 사무실에 전화를 했을 때도 앞으로도 복층은 없을 거다. 그래서 실거주를 하든 갖고 있어도 돈은 잃진 않는다. 그리고 아직 여기까지는 지금 전매 제한을 할 거다 이렇게 하려는 얘기인데 공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전매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불안하면 잔금이 불안하면 전매하면 되지 이 생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10km 이내에 상암지구하고 은평지구, 마곡지구가 있는데 거의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고 창릉 신도시 자체는 지금 토지 보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여기로도 건너오는 수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택세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강의 들은 대로 한번 실행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여기 보시면 다른 데랑 조금 차별화를 오, 뒀다고 생각한 게 네네. 가로형 구조로 돼 있어요. 네네. 계단이 다른 데는 세로로 돼 있어서 좀 네. 넓게 못 쓰는데 여기는 네. 가로형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발코니 면적도 따로 있고
그 싱크대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써도 상관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계약금이 처음에 10%가 들어가고 이제 대출금 같은 경우는 80%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그건 없어서 80%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놓은 게 실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시세 흐름을 살피다가 준공전에 매도하거나 네. 이렇게 계획이 있고요. 잔금이 부담스러우면 지금이라도 매도해도 되니까 네네. 중도 1차 끝나면 자서하면 매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매해도 되니까 이렇게 한 거 이 있고요.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그럼 총? 한 채당? 한 채당 3억 9,690만 원이고 네. 또 하나는 4억에 받았고요. 4억이요. 네. 여러분들 뭐 오늘은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는 처음 시작한 이런 새내기 워킹맘의 이 성장 스토리 거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액으로 시작했고 시간도 부족하고 또 처음에도 자충우돌 하고 자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냥 성장해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또 자신의 것으로 좀 잘 소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캐플님이 감사하게 앞으로 진행할 물건 본인이 또 지금 뽑아놓은 물건도 또 공개를 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2천만 원 남은 상태에서 네네. 2천만 원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뽑아오셨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포천시 아파트랑 춘천시 아파트를 뽑아놨는데요. 네. 춘천시 아파트만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춘천 2020 타경 552구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제 깨끗한데 저도 임장은 안 가봤지만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다시 도색을 한번 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외관상 깨끗하게 보이려는 것 같고 네. 제가 왜 여기를 이제 입찰하려고 하면 8천만 원에서 감정가 이제 5,60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자체가 비규제 지역이어서 비규제지요? 대출 80%까지 나올 걸로 생각하고요. 네. 말소 안 되는 권리 없고 소유자랑 채무자, 점유자까지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못해도 아까 팔콘선생님 말씀처럼 강제 집행하면 되지 이 마음으로 그 물건을 고르게 됐고요. 네. 후평동에 있어요. 요즘 춘천 레고시티부터 해서 지금 많이 뜨고 있죠. 레고시티. 여기를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춘천 그 후평동 일반 산업단지가 네. 바로 코앞에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뛰어서 가면 돼요. 또 병원 네. 근처 네네. 물건만 네네. 고르시는 것 네네. 같은데요. 병원은 꼭 챙겨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큰 학교가 이제 한림대학교예요. 한림대학교. 그래서 여기를 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조금 높게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받더라도 나중에 전세나 임대나 매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네네. 네, 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 기분이 좋았어요. 네네. 처음 봤을 때부터 기분이 좋았고 그 5,600으로 해서 내가 그 2천만 원 정도 갖다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네네. 그리고서도 지금 이제 9천만 원대에도 매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는 내가 2년 돌렸다가 일반 세율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전세로 돌려도 내 돈 조금만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은 네. 마음에 고르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물건 볼 때도 여러분들 일단 지금 자금에 맞춰서 대출이 되는 비규제 지역을 또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그냥 가보지 않았던 지역일지라도 옆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큰 학교가 있고 또 병원까지 있고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만족했기 때문에 뭐 이걸 소품을 팔아서 지금 본인 관심 물건에 담아둔 물건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제가 정리해 온 건데 제가 부동산 정책이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힘든 게 대출 어떡하지? 제가 정말 전국에 맞아요. 전국에 있는 은행들의 한 50군데는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저만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보시면 그 MCI, MCG에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 MCI, MCG가 있는데 모기지 신용보험 보증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MCI 같은 경우는 1인당 2건이 가능하고 MCG 같은 경우는 세대당 2건이 가능해요. 근데 세대다 보니까 여기는 1억 원 이하로 가능해서 저 같은 경우 동두천 아파트를 하면서 이제 MCI, MCG를 다 쓰게 됐고요. 이제 요 중에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반공제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최대 90%까지 원래 됐는데 저희가 80%만 받은 게 있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MCG 같은 경우는 세대당 2건이기 때문에 먼저 쓰면 MCG를 받지 못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내가 나중에 전세자 걸로 갚아버리면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MCI 개인 거를 먼저 쓰고 네. 그다음 MCG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용어였어요. LTV가 주택담보 인정비율 이렇게 하면 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쓴 게 너 집값 얼마야? 내가 그 비율로 빌려줄게. 그래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저는 이제 다주택자다 보니까 다주택자 기준으로 쓴 건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안 되지만 LTV 60%까지 비규제는 돼서 대출이 가능한 거 있고요. DTI라고 총 부채 상환 비율 이것도 저 용어 몰라요. 근데 너 소득 얼마야? 그만큼 빌려줄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비규제는 60% 나오는 거 있고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서 많이 이제 봤던 게 DTI 자체가 이금융권에서는 1억 미만까지는 안 봐요.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너 앞으로 빚이 얼마 있어? 자동차 캐피탈 얼마야? 그리고 카드값은 얼마야? 뭐 신용대출 얼마 있어?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원리금을 포함해서 부채 상환에까지 해서 대출 한도를 낮춰주는 건데 요번 7월부터 그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시에는 이제 40% 규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제 해마다 부담하는 원리금이 400 넘도록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소리인데 저희 행크에서는 틈새가 있죠. 소액 투자자의 투자 방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에 이제 매입해서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요. 낙찰가 1억 미만은 이금융에서 DTI를 잘 안 봐요. 그래서 공시지가 1억 미만 그리고 공시지가를 떠나서 낙찰가 1억 미만 그로 해서 대출받기 쉽도록 지금 찾고 있는 게 있고요. MCI, MCG 이용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거 MC 그 아이를 먼저 대출 신청 후 MCG를 신청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게 날짜를 2번 가야 되네 이런 분이 있는데 먼저 이제 금융상담사분한테 저 MCG 먼저 실행을 해주고 MCG를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그날 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갚으면 다시 생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있고요. 양도세 중과는 이제 비규제를 먼저 팔고 그다음 규제 지역을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과가 되더라도 적게 되잖아요. 그렇게 매도 순서를 정한 거 있고요. 그 비규제 지역의 주택은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을 많이 노리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출은 이렇게 막 받다 보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요즘에 DTI 방금 말씀하셨던 DSR 이런저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소득 곱하기 10배가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채팅창을 봤더니 오늘 너무 좀 좋은 정보였고 너무 똑순이다. 말씀 너무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말씀 진짜 잘하신다고 아까부터 계속. 남편분은 셔터맨 해도 되겠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조분들 아니면 행크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부동산 정책은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눈만 뜨면 다음날 다른 정책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치지 않고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0%가 도전을 하면 경매는 90%가 떠난다. 근데 제가 그냥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건이라도 하자 하는 마음으로 2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온라인 강의로만 그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 처음 와봤고 온라인 강의를 도서랑 접목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니까 그래도 초보에서는 조금 이제 탈출한 것 같아요. 근데 모두 이제 슬럼프 오더라도 행크에 이제 카톡방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서로 이제 이 카페 안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다 같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긴 시간 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 또 행크에서 계속 캐플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멋진 게스트분 모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의 장바라님!